1922년 힌터카이펙이라는 독일 뮤닉 근처 마을의 한 농장에는 그루버 부부와 그들의 미망인 딸 빅토리아 가브리엘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 카질리아 주니어와 조세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3월쯤 그들의 가정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는 부부 중 남편인 안드레아스 그루버가 자신은 구독한 적이 없는 하나의 신문을 농장에서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네에 다른 사람이 구독했던 신문을 우편 집배원이 잘못 전달했다고 생각했지만 동네에는 아무도 신문을 산 사람이 없었죠. 또 며칠 후 그는 숲에서 농장 기계실로 이어지는 발자국들을 발견했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기계실에는 자물쇠가 있었는데 그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다며 말이죠. 그 이후 가족들은 다락방에서 발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루버가 집을 수색해보자 아무도 없었죠. 급기야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는 발소리 때문에 집에 귀신이 들린 것 같다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으나 부부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3월 31일 그루버 부부는 마리아 밤가트너라는 새로운 가정부를 고용합니다. 다음 날인 4월 1일 7살이었던 카질리아 주니어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학교에 나타나지 않자 이웃들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가족들이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그들의 집에 우편물이 쌓였으며 강아지가 평상시처럼 돌아다니지 않자 이웃들은 본격적으로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4월 4일 근처 농장에서 살던 로렌즈 슐리튼바우어와 다른 이웃 몇 명이 수색대를 꾸려 힌터카이펙 농장을 방문합니다. 농장의 문은 잠겨 있었고 그들은 안드레아스 그루버가 기계실에 자물쇠가 부서졌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기계실을 통해 농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루버 부부, 빅토리아, 그리고 카질리아 주니어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머리와 얼굴이 뭉개져 있는 채로 농장의 지푸라기 무더기 위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스 그루버의 찢겨진 얼굴에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손상이 너무 심한 나머지 뺨의 뼈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을 정도였죠. 또 그의 딸 빅토리아 역시 얼굴과 두개골에 심한 손상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카질리아는 그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는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의 머리를 뜯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색대는 농가 안으로 들어가 보았고 그 안에는 가족이 새로 고용한 가정부 마리아와 빅토리아의 막내 아들 조세프가 이불과 옷으로 가려진 상태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앞서 발견한 다른 가족들보다는 비교적 빨리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다른 가족들보다는 덜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루버 부부와 가족들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현장에 구경하러 와 농가 내에서 돌아다니고 시신을 찔러보는 등 현장과 증거를 훼손했습니다. 심지어 시신과 물건들을 옮기고 농가 주방에서 요리도 하고 음식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누군가 뮤닉의 경찰에 보고를 했습니다. 뮤닉 경찰서의 게오르크 라인그루버 경감과 그의 부서는 살인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동네 사람들이 증거를 훼손한 나머지 초기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죠. 남아있는 증거와 현장의 흔적으로 부검을 한 결과 범인은 가족들을 곡괭이로 머리를 찧어 살해한 것으로 보였으나 현장에는 곡괭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경찰들은 가족이 다 한꺼번에 살해됐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카질리아를 빼고 말이죠. 카질리아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머리를 한 움큼씩 뽑은 것으로 봤을 때 그녀가 아마 다른 가족의 죽음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살해됐을 것이라 경찰은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가정부가 범행 날짜 6개월 전에 발자국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보아 범인은 아마도 몇 개월 동안 농가 다락방에서 머물며 범행을 계획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또 가축에게 누군가 먹이를 계속 주었다는 사실과 예측된 범행 날짜 후 며칠 동안 농가 굴뚝에서 연기를 목격했다는 이웃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범행 후 범인은 며칠간 힌터카이펙 농가에서 묵었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범인의 동기가 절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훔쳐진 물건이 없었고 그루버 부부가 모아놓은 돈더미도 그대로 있었죠. 수사는 그렇게 큰 수확 없이 진행되었고 더 자세한 부검을 위해 시신들의 머리만이 제거되어 뮤닉에 보내져 자세한 부검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머리 부검도 별다른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았죠. 이후 경찰은 가족이 원한을 샀을 만한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사하다 경찰이 이상함을 느꼈던 부부는 그루버 부부의 딸이자 카질리아와 조세프의 어머니 빅토리아 가브리엘의 남자 관계였습니다. 일단 빅토리아 가브리엘은 남편인 카를 가브리엘을 1차 세계대전으로 잃은 미망인 신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동네 이웃들을 수사한 결과 카렐 가브리엘이 살아있다는 유명한 소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이유는 카렐 가브리엘이 죽은 날짜로부터 6년 뒤에 가브리엘이 조세프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훗날 2차 세계대전 때 카렐 가브리엘이 소련의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온 후로 카렐 가브리엘이 살아있다는 소문은 더 커졌죠. 그런 소문을 기반으로 경찰은 카렐 가브리엘을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유는 빅토리아 가브리엘과 그녀의 아버지 안드레아스 그루버의 관계 때문이었는데 그 둘은 근친으로 재판을 받고 가브리엘은 1개월형, 안드레아스는 1년형으로 선고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조세프가 안드레아스의 아들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죠. 경찰은 카렐 가브리엘이 그런 소식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일가족을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가설을 내렸는데 카렐 가브리엘의 시신을 보았다는 전쟁 포로들이 많았고 그가 살아있을 확률이 적다는 이유로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한 명의 용의자는 가족들의 시신을 처음으로 발견한 수색대를 꾸린 로렌즈 슐리튼바우어였는데 그는 첫 아내가 1918년에 사망한 뒤 바로 빅토리아와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둘은 결혼까지 약속한 상태였는데 빅토리아가 조세프를 임신한 후 슐리튼바우어는 아이의 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와 안드레아스 그루버의 근친 관계를 동네 사람들이 공공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수색대의 다른 멤버들의 말에 의하면 수색대가 힌터카이펙에 도착한 후 농장에서 4명의 가족들을 찾은 후 농가에 들어갈 때 슐리튼바우어가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고 집 안에는 혼자서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시 슐리튼바우어가 빅토리아의 애인이었으니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후 슐리튼바우어는 동네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 그들이 몰랐던 사실들을 말하면서 이웃들에게 의심을 샀습니다. 그는 소문을 퍼뜨리는 이웃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승소했죠. 그에 대한 심증은 많았지만 물증이 없었던 관계로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후에도 이런 식으로 용의선상에 올라오는 인물들은 많았습니다. 죽기 전 자신이 일가족을 죽였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고 농가에서 발견된 주머니 칼이 자신의 것이라 한 사람이나 자신이 조세프의 친부라고 주장한 사람 등 용의자로 신문된 사람들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농장을 철거하면서 다락방에서 곡괭이가 발견되는 등의 새로운 증거와 다양한 목격담이 들려왔죠. 그러나 결국 사건은 1955년에 미제로 종결되었고 2007년에 재수사에 돌입했으나 끝내 다시 미제로 종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시신들은 아직까지 머리가 없는 상태로 무덤에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또 농장이 있던 와이드오펜이라는 마을에는 방문객들이 조의를 표하러 올 수 있는 기념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힌터카이펙 농장 사건은 현재까지도 책, 영화, 다큐멘터리의 주제로 대중매체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까지 큰 관심을 끌면서 수많은 가설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하인드 더 사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